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유튜브 정법 강의 희생, 자살, 그리고 지식인의 역할 발췌본입니다. 이게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의 역할, 또 책임, 특히 희생과 지식인 개념을 좀 상당히 독특하게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말하는 30% 희생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식인에게는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지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그 사회의 70%를 위해서 30%가 희생된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 물리적인 재건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스스로 무너지는 걸 의미하는다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가진 능력이나 지식, 재산 이런 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일종의 자만심 같은 거에 빠져서 노력을 안 할 때요. 그럴 때 이제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면서 소위 희생자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자만심 때문에요? 네. 예를 들어 재능이나 부를 가지고도 그걸 제대로 빛내지 못하고 좀 힘겹게 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자료에서 말하는 희생의 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자만이 스스로를 망치는 거다. 그래서 겸손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재능이나 지식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태도, 자만이 문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지식이 있든 없든 다 받아들여서 배우려는 열린 자세, 그게 필요하다. 이런 말하고도 연결이 되는군요. 무시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모든 걸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이뤄서 보면 시대가 변했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데요. 과거는 생산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운영의 시대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생산 시대면 말 그대로 그냥 많이 만들고 소유하는 거. 그게 중요했던 거죠. 누가 가지든 일단 많으면 좋은 시대였다면요. 근데 이제 운영 시대는 가진 걸 얼마나 지혜롭게 관리하고 또 사회에 이롭게 쓰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 운영 능력. 네.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이것만으로는 이제 인정받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 자원이나 지식을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책임이요? 네. 개인의 어떤 아집 같은 걸 버리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능력? 이게 중요해졌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거운 책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가진 자, 배운 자의 사회적 책임이 훨씬 더 강조되는 시대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현재 환경은 자기한테 딱 맞게 주어진 거니까 억울해할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주장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불평하면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까지 하던데요. 네. 그 부분도 좀 독특한 관점이죠. 개인의 현재 상황이나 환경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 이 자료에서는 주파수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정확히 맞춰진 결과라는 거예요. 주파수요? 네. 그래서 억울해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 100일 안에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100일 만에요? 네. 반대로 이제 불평하거나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게 마치 지하 계단 내려가듯이 스스로를 더 깊은 어려움 속으로 끌어내리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노력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자살에 대한 시각은 더 파격적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비극을 넘어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뜻있는 희생? 그러니까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해석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 같은 경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부모의 과도한 기대라던가 지원 부족,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면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희생이 다음 생에는 큰 어려움 없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아,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겪는 고통 속에서의 자살은 그건 좀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죽음, 이른바 개죽음은 한이 맺혀서 다음 생에 더 어려운 환경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좀 구분이 있네요. 결국 근데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건 사회가 그만큼 답답하다는 신호이고 여기서 바로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지식인에게 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죠. 과거에 백성들이 노력해서 지식인들이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 지식인들이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를 바르게 이끌고
또 사람들이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길, 그걸 열어줘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촉구입니다. 지식인의 책임이 막중하네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은 단순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 사회를 운영하는 주인으로 정의됩니다.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요, 사회를 이롭게 운영하는 능력, 그걸로 평가받는 거죠. 만약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무의도식하는 거고 심지어 사후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와, 상당히 강한 메시지네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희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책임, 또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인의 역할까지 정말 강렬하고 독특한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남네요. 네, 맞아요. 물질적인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운영하느냐 하는 능력, 그거와 그 사회적 책임, 이걸 강조하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또 개인의 마음가짐이나 노력이 결국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도 이 자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에게 사회 운영의 책임을 아주 직접적으로 묻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죠. 네, 이 자료를 접하신 당시는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만약 지금이 정말 이 자료의 주장처럼 운영의 시대이고 당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에 대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